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104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지존 이진순 선집 2권에 있는 평양 동치미라는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동치미. 어느 음식이고 참맛은 본고장에 가야 진짜로 맛볼 수 있다. 그 지방의 기후, 토질, 물맛, 풍습, 기타 그 지방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건이 그 음식의 맛을 다른 고장에서는 맛볼 수 없는 개성 있는 맛으로 만들어준다. 그 맛은 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 속에서 전승되고 발달되어 고도의 맛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평양에는 딴 지방에서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음식들이 꽤 많다. 어죽, 불고기, 불갈비, 평양냉면, 묵물, 노티, 맹물, 소 양지머리로 국물을 내어 만든 서울의 설렁탕과 같은 것인데 국물이 맹물과 같이 맑은 것이 특색이다. 녹두지짐, 빈대떡, 막국수, 순메밀국수로 국수발이 굵고 색이 겁니다. 어복쟁반, 35도 소주, 동치미 등등. 이러한 음식은 평안도, 그 중에서도 평양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자랑으로 삼는 음식으로 대체로 서민적 성격을 띤 음식이라 할 수 있다. 그 하나하나에 다 그럴싸한 조리법이 있고 독특한 맛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것이 평양 음식이다. 근래에도 평양냉면, 평양식 불고기, 평양식 불갈비, 빈대떡, 어복쟁반, 심지어 요새는 막국수까지 등장하고 동치미는 웬만한 가정이나 대개의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으나 평양에서 먹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음식 얘기가 난 김에 중국 음식 얘기를 잠깐 비춰보겠다. 난 1938년에 북경에 갔다. 해방 다음 해인 1946년 5월에 귀국했다. 약 8년 가까이 있었으나 중국 음식 맛도 대개는 짐작한다. 북경 요리는 상해나 광동 요리와 달라 독특하다. 요새 서울에도 북경 요리란 간판이 나붙었지만 북경 요리는 역시 북경 본고장, 그것도 북경에서 가장 유명한 집. 이를테면 그 당시 안봉루, 왕부정, 서울의 명동거리에 해당함. 가장 유명한 북경식 음식점으로 내가 북경에 있을 때 개점 100년이 넘었다고 들었다. 녹명춘, 동사패로, 거리 이름, 닭고기 요리 전문집 같은 데서 먹던 북경 요리와 서울에서 솜씨가 많이 변질된 요리와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제 아무리 큰 소리치며 본고장 요리라 호언장담해도 재료가 다르고 물이 다르고 양념이 다른데 어쩔 수 없이 한국식 북경 요리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양 음식도 그렇다. 평양의 음식은 그 토질과 기후, 그리고 대동강 물맛 때문일 것이다. 만일 평양에 대동강과 같은 맑은 단물이 없었더라면 모든 음식의 맛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거기다 평양 여인들의 손맛이 또 그 음식의 맛을 결정지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난 아직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의 음식 솜씨를 잊을 수 없다. 내 나이 28에 어머님이 북경에서 돌아가셨다. 그때까지 연극에만 미쳐서 돈도 못 벌고 장가도 가지 않은 아들에게 어머님은 손수, 계절 따라 평양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맛은 어느 누가 만들어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마 그것은 끝없이 동경하는 모상의 판타지인지도 모른다. 시인 박남수는 어릴 적 친구다. 그와 나는 중학 시절 아침이나 저녁이나 쌍둥이처럼 같이 붙어 다녔다. 문학을 돈하고 연극을 꿈꾸고. 그 박남수가 어떤 글 속에서 우리 어머님의 음식 솜씨를 말한 적이 있다. 남수가 우리 어머님의 음식 솜씨와 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어머님은 평양 여인의 음식 맛을
두 손에 가득 쥐고 있었던 상시입니다. 평양 동침이 얘기하려다 서두가 빗나간 것 같다. 허나 따지고 보면 그러한 추억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시절 맛을 더듬을 수밖에 없다. 음식에 대하여 맛은 곧잘 알지만 만드는 법은 역시 남자의 본령은 아니다. 어제 아내에게 평양 동침이 담그는 법을 물어보았더니 대강 다음과 같은 대답이다. 먼저 물을 잔 것으로 골라 깨끗이 씻어 독에다 차곡차곡 넣는다. 독 3분의 2쯤 올라오게 놓고 마늘과 생강을 다져서 주머니를 지어서 거기 담아 무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때 배추도 두세 통 살짝 절여서 사이사이에 실파와 실고추를 넣고 무 속에 끼워 넣는다. 소금물을 간간히 붓고 함지로 덮는다. 물론 독은 땅에 묻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때쯤 국물을 큰 대접에 떠다 먹으면 짜르르. 정말 이것이 평양 동치미 맛이다. 동치미는 대체로 식사 때 밥상에 오르는 것은 겨울상의 기본이지만 평양 사람들은 이른 새벽 5시쯤 떡집, 평양에서는 새벽에 떡 파는 풍속이 있었다. 그래서 인절미를 평양에서는 찰떡이라 한다. 사다 먹는 습관이 있다. 왜 그런 습관이 생겼는지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새벽마다 곧잘 인절미나 국물을 사다 조반 전에 먹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불 속에서 새벽에 묵물과 인절미를 먹으며 을의 동치미 국물을 이가 시리게 훌훌 마시던 추억. 또 평양 사람들은 밤참을 좋아했다. 찬밥에 참기름 넣은 김치말이. 그렇지 않으면 막국수를 받아다 동치미국에 말아 먹던 맛이라니. 평양 사람들은 먹음직스러운 김치나 동치미 국물만 봐도 곧 냉면에 말아 먹었으면 하는 입버릇이 있다. 머지않아 겨울이 온다. 그러면 을의 동치미 국물을 연상하게 된다. 그 맛. 크리스마스 평양의 크리스마스는 유달리 춥다. 하얗게 눈에 덮인 평양의 이른 새벽, 교회가 많기로도 유명한 평양. 새벽 찬양대의 찬송가 소리는 쌩쌩이 추운 새벽 이곳저곳에서 화답이나 하는 듯 울려 퍼진다. 사박사박 눈을 밟으며 어린 예수 탄생을 본고장 베들레헴보다 더 열성껏 외치던 평양. 그때쯤 동치미도 제맛이 들어 평양 사람들은 입맛을 다신다. 이제 평양에는 찬양대도 찾을 길 없고 대동강 물도 오염이 되어 흐려졌다니 그 맑고 단맛도 찾을 길 없으려니 그 옛날 평양 동치미 맛도 이제 전설로나 돌릴 수밖에. 네, 참 재미있는 얘기였죠. 저희 집도 평양 출신은 아니지만 이북 출신이라 겨울 같은 때는 가끔 김치 국물에 찬밥을 말아 먹는 김치말이를 해 먹곤 했습니다. 네, 요즘 남한과 북한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조짐이 보여서 아주 저도 저희 선대가 살던 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로 많은 희망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